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캔도입니다. 오늘 바쁘니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고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죠 오늘 여러분들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안 좋았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 밤에 뉴욕 증시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빅테크 실적 실망감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도 기업 실적 실망 속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6,7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1,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매도를 했고 기관과 개인이 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삼성전자도 떨어졌고 하이닉스 역시 빠졌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미 반도체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정말 생각을 해 보자고요. SK 하이닉스가 시상이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SK 하이닉스만 보자면 외국인이 37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은 오늘 뭐 모르겠지만 24만 8,500원 찍고 쭉 빠졌습니다. 당연히 뭐 16만 9천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전에 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실현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 큰 건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어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 증시가 아니라 미 대선 혼돈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너무 많아서 이렇게 치면 안 되겠네요. SG 하면 워너비가 떠오른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SG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 부지를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SG가 왜 올랐는지 이유를 설명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셀리드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이 미국, 러시아 특허 등록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보시면 오늘만 상한가를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상상 속에 있습니다. 상상상. 그래서 여러분이 특징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퀀타 매트릭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항균제 감수성 통합 검사 솔루션이 네이처 본지에 게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다음 플레이디. 아마 여러분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발생했고 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행주라든가 투자사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결제 관련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사이익을 보는 업체들도 나오겠죠.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디가 오늘 왜 이렇게 상한가를 쳤다가 이렇게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플레이디가 상승을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디스코 아니고요. 다스코입니다. 오늘 25.20%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릴 건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거나 협상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몇 달 내내 떠들었었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그때 관심을 가질 걸.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은 뭐냐? 이런 후회들을 계속 후회로 남기면 안 되겠죠. 다음번에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준비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몇 개월 내내 계속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신경 쓰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 신경 써야 돼요."를 몇 달 동안 외쳤지만 아마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 뭐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재밌는 주식입니다. 양지사. 양지사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대표적인 품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절주. 품절주가 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품절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23,000원 갔다 쭉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휴림 로봇입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나 임직원이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회사 주식이 별론데 임원이나 계열사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열사 내 임직원이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한다는 소식 속에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로봇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오늘 17.02% 상승을 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왜 상승했을까요?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EM넷,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회사입니다. 바로 광고 회사입니다. 티모 위메프 사태에 왜 광고 회사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K홀딩스입니다. 오늘 11.76%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광고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TMF 반사이익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한 정리들을 해드린다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팀에프래. 티몬 위메프니까 팀에프로 할 수 있겠네요. 티몬 위메프 팀에프가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업종과 반사이익 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티몬 위메프 쇼크 속에 여행이랑 야놀자 관련주는 하락을 했고요. 네이버라든가 광고 업종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 예정입니다. 대금 정산제한 사태의 투자 심리 악화, 모두투어, 노란풍선은 장중 52주 신저가, 야놀자, 관련주도 줄줄이 약세,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 위메프의 대금 정산제한 사태에 전자상거래, 결제, 여행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거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 여행주, 잇따라 52주 신저가. 25일 모두 투어는 2.77% 내린 12,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2주간 가장 낮은 가격이다. 노란풍선도 52주 신저가인 5,640원에 거래됐다. 전일 대비로는 1.91% 낮다. 하나투어는 전날보다 주가가 2.81%, 참 좋은 여행은 3.10% 빠졌다. 이들 기업들은 티몬과 위메프 대금 미정산 우려에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 각 여행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특가 패키지 상품부터 각종 항공, 숙박, 입장권 등을 판매해왔다. 여행사가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 여행 상품을 팔아 항공, 숙박권 등을 발권하고 해당 상품 이용 완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중에 판매처로부터 대금을 정산받는 구조다. 선지출 후 정산 형식이라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각 여행사들은 이미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은 위메프와 티몬에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출발이 임박하지 않은 예약건에 대해선 예약자에게 자사에 직접 재결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으로도 손해를 아예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그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별 기획전을 열어버린 탓에 큰 할인폭을 적용한 상품이 많아서다. 이용자가 재결제를 하더라도 각 여행사들은 과도 할인폭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해 단기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판매 상품이 많았던 와중 팀F 사태가 터졌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행 상품 이용과 환불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플랫폼을 통한 판매 자체가 저조해질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각 대금 못 받나 야놀자 관련주도 하락, 큐텐에 기업 매각 자금이 물린 야놀자 관련주도 줄줄이 하락세다. 야놀자가 작년 4월 인터파크 커머스의 지분 전량을 큐텐에 매각한 뒤 아직 받지 못한 미수금이 1,700억 원에 달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야놀자 투자사인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5.05%, SBI 인베스트먼트는 6.7%, 아주 IB 투자는 9.52% 내렸다. 씩투자는 지난 2017년 말 야놀자에 200억 원을,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16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모 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이 야놀자에 2018년 4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레디언트는 주가가 6.3% 내린 12,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레디언트는 2022년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뒤 지분 70%를 야놀자에 매각해 야놀자 관련주로 통한다. 결제대행업체도 줄줄이 내리막, 결제대행업체들도 주가가 약세다. NHNKCP는 1.66% 하락한 8,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KG이니시스는 1.22%, KG모빌리언스는 1.19% 빠졌다. 이들 기업 주가도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결제 취소, 대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 결제권에 대한 취소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두 곳의 결제가 잠정 중단되면서 수수료 매출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모든 상품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일당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섹터별로 미지급된 정산 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더 악화하고 있다며 향후 사태 향배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지금 티몬, UF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체들, 업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하락 또는 상승한 종목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게 해외여행 수요가 여름에 급증을 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행 업종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거 잠깐 볼까요? 모두 투어, 그리고 노란풍선, 그리고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자 보시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회복을 못했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여행업종들이 휴가철 대목인데 상승은커녕 하락을 갔다가 다시 만회가 됐다라는 게 저는 그나마 이게 여행 수요 그리고 큰 리스크, 데미지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시선도 있다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여행지를 들어가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투자할 종목이 많은데 굳이 지금 팀원 UF, 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보여지는 업종에 굳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는 좋은 투자처가 많은데 굳이 지금 티모 UF 사태가 터진 여행 업종을 투자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투자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읽지 않는 투자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야놀자 투자사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아까 매각 대급 야놀자 관련주도 하락했다고 나오죠. 하나투자증권,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투자사들을 우리가 굳이 지금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다음 결제 대행 업체들도 보시면 NHNKCP라든가 KG 이니시스라든가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터디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또 알려드리자면 그동안 큰 상승을 거뒀던 여러분 스터디하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아이고 오타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어 뭐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상화폐 관련 주기도 하지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효성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사업, 모바일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도 8% 하락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정보 하나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가상화폐 관련주기도 하지만 결제 대행 관련 업체이기도 합니다. 잘 기록해 놓으셔야겠죠. 나중에 결제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을 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같이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쉽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고요. "나는 팀원 UF에서 뭐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되게 많이 샀었어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사 가지고 식당 가서 먹을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엄청 샀었습니다. 미친 듯이 샀었어요, 돈 아낄 수 있어서. 사실 그게 과소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돈 아끼는 거네.'라고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는 거였는데 돈 아낀다는 생각이 없어 가지고 티몬 UF에 식당 관련된 쿠폰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티몬 UF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 또는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을까요, 잃을까요? 잃죠. 그러면 판매자,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티몬 위메프 큰일 났네. 난 산 거 없어. 다행이야가 아니라 티몬 위메프가 이번에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판매자,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이용자 이탈은 불가피하겠죠. 무조건이겠죠. 그러면 경쟁 오픈마켓에 유입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뭐 티몬, 위메프, 그다음에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쇼핑이랑은 관계없고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예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총 거래액이 경쟁 오픈마켓으로 유입이 되겠죠. 이 총 거래액 중에 약 2조 5천억 정도가 네이버로 유입될 거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2조 5천억이요. 네이버로.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네이버로래. 네이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사실 중국 직구 플랫폼 때문에 중국 직구 플랫폼이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네이버가. 그러면 네이버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터디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면 네이버는 상승을 할 겁니다. 진짜 주식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사 놓으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업체들이 왜 상승을 했을까? 그걸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앞서서 큐텐 그룹이라고 그랬죠. 큐텐 그룹, 티몬, UF, 인터파크 이 세 개 업체의 총 거래액이 약 7조 정도 됩니다. 7조. 7조 중에 2.5조가 네이버로 가고 오늘 네이버만 얘기할게요. 네이버로 갑니다. 그러면 네이버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또는 네이버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겠죠. 대표적인 게 플레이디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다가 상한가 깨지고 28.45% 상승한 이유가 이겁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광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담이 아닌데 그냥 시장에서는 전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번 사태 큐텐이 부도가 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셀러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잃을 것이고 신뢰를 잃으면 이탈이 불가피할 거고 약 7조 원의 총 거래액이 다른 경쟁 오픈마켓에 유입이 된다. 그랬을 때 네이버 2.5조 2.5조 2조 5천억이 효과가 생길 거고 그러면 네이버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플레이디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뭐 검색 광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 광고 이렇게 네이버 연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파트너 사주 중에 검색 광고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광고 부분을 잘 몰라서 검색 광고 그냥 쉽게 검색 광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광고들이 플레이디한테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익이 올 것이다. 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을 아신다라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왜 상승하는지, 왜 이익을 보는지 알게 된다라면 수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팀워 위메프 쇼크로 인해서 여행, 야놀자 관련주는 하락을 하고 네이버 상승을 했고 네이버와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들도 상승을 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터디 하신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를 지금 샀을 때 손해본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하나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볼게요.